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올해 21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째고요. 현재 아이 아빠가 육아휴직해서 아이를 케어하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아이 13개월까지는 제가 휴직했다가 감사하게도 남편 직장도 육아휴직이 가능하여 현재 남편이 8개월째 휴직 중이네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참 힘들지만 아이 커가는 걸 낙으로 하루하루 정신없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이긴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네요.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또 나가서 일하랴 하는 것이 정말 힘들긴 합니다. 복직하기 전에는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하고 아이만 키우는 전업으로 1년을 있어 보니 그것 또한 참 못할 짓이더라고요. 일 안 하고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하시는 분들은 아직 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아이 낳기 전에는 아기 기르는 게 뭐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자기가 많이 볼 거라고 걱정 말라고 입에 바른 소리를 매일같이 하더니 막상 낳고 나니 저런 말 언제 했냐 싶게 육아는 참여를 안 합니다. 저는 차라리 맞벌이를 하고 베이비시터를 구하고 싶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애를 어떻게 맡기냐고 엄마가 있는데 왜 베이비시터를 구하려고 하냐는 남편의 반대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기로 한 거였죠. 제가 아이 키우면서 힘들다고 하면 아니 걸어다니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죠. 심지어 제가 애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낼 때는 이제 집에서 놀고 먹을 생각하니 좋지? 부러워 죽겠네. 이런 말까지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생각하기에 육아휴직은 집에서 노는 거였어요. 육아는 바깥일보다 쉽다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요. 아이를 막 낳았을 때는 친정 시댁 모두 멀어서 도움의 손길을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매일 회사 일에 남편 때문에 저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했고 남편은 거의 하숙생처럼 집에서 잠만 자고 회사로 출근했고요. 근데 아시죠? 아기는 생후 3달 동안은 밤잠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요. 그건 엄마 역시 3달 동안은 잠을 못 잔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잠깐씩 도와주긴 한다지만 그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 밤에 눈 뜨고 아기를 케어하는 건 주로 엄마의 몫이 됩니다. 신생아 때 밤낮 없이 2-3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밥 먹이고 케어해야 할 때 밤낮 100% 혼자 담당했죠. 그런데 이렇게 2-3달 잠을 못 자게 되면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제가 몸이 힘들다 보니 남편과도 싸우는 일이 많아지더군요. 아이가 100일이 가까울 때까지는 저는 통잠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100일 때까지가 아마 제일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안 올 것 같았던 아이 100일 즈음이 되어 100일의 기적이라는 게 나한테도 일어나려나 하는 때였습니다. 첫 아이니 100일상을 차려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슬슬 아이 100일을 어찌 보낼지 준비하려고 신랑과 얘기 도중 저는 심심도 지치고 해서 시댁 식구 모시고 100일상만 간단히 차려서 사진 찍고 밖에서 외식하자고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냥 집에서 하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하는 것도 좀 꺼려지잖아. 당신이 미역국 끓이고 있는 반찬 간단히 차려서 먹으면 되지. 하는 겁니다. 장난해? 집에서 잔치 음식할 겨를이 어디 있어? 하고 대더니 저보다 더 황당해하며 왜 못해? 내가 안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반찬에 국만 끓여내면 되는데 그게 힘들어? 어려운 일이야? 왜? 하기 싫어? 우리 식구들한테 밥 차려주는 게 싫어? 이러는 겁니다. 저 산후조리 제대로 못하고 애 보랴 집안일 하랴 정말 너무 힘들고 전몸살로 죽다 살아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무리 대충 한다고 해도 시댁 식구 모셔놓고 국만 끓여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반찬에 밥만 차려서 먹는 건데 뭐가 힘드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 남편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집에서 상 차리고 음식하고 하는 일이 남편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라는 거죠. 집에서는 못해. 내가 안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반찬에 국만 끓여내면 되는데 그게 힘들어? 어려운 일이야? 왜? 하기 싫어? 우리 식구들한테 밥 차려주는 게 싫어? 집에서는 못해.
애 100일밖에 안 됐는데 손님 치르는 것도 싫고 집에서는 간단하게 100일상 차리고 부모님들하고 사진만 찍을 거야. 야, 옛날에는 집에서 떡까지 해서 잔치했어. 내가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길래 제가 그럼 그 간단한 식사상 당신이 차리지 그래? 양가 식구들만 다 모이면 10명이니까 10인분만 간단히 차리면 되겠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음식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해봐야 느는 건데 저는 아예 할 생각을 안 한다나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결혼 전까지 집안일이라곤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남편처럼 집안일 우습게 알고 살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자들 보면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밥솥 스위치 누르는 법 알고 나오는 걸로 착각하시던데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안 하면 모르고 하면 알게 돼요. 저도 집안일이나 살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직장 다니다가 결혼했지만 이게 제가 직접 해보면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하는 게 없으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런 말을 했던 거고요. 제가 육아휴직 전 맞벌이를 할 때는 남편과 집안일을 7대3 정도로 분담했었습니다. 물론 7은 저고요. 근데 육아휴직을 하니 남편은 그마저 하던 집안일을 아예 저한테 다 떠넘기고 안 하려고 하더군요.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담당하기로 했으나 어느 날은 냄새날 때까지 놔두길래 그냥 제가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안일 분담도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그럭저럭 봐줄 수 있었던 남편의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을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부터는 몸이 지치고 피곤하니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더군요. 저희 남편이요. 수건으로 손이나 얼굴 한번 닦고 나면 2번은 안 쓰는 사람입니다. 별로 깔끔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몸에 닿는 건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많이 쓸 때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하루에 수건 다 6장씩 나옵니다. 이것도 대판 싸우기 전에는 하루에 10장씩도 나왔었어요. 티셔츠도 하루에 한 벌씩은 기본. 어쩔 땐 2-3벌씩 빨래 나옵니다. 게다가 양말, 티셔츠 벗을 때 꼭 뒤집어서 벗어놓습니다. 이런 걸 일일이 제가 뒤집어야 하고요. 남편한테서 나오는 빨래 때문에 거의 매일 세탁기를 돌립니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누군가 수고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게다가 제가 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제가 쉬고 싶어서 누워있으면 그 꼴을 또 못 봅니다. 제가 힘들다고 몇 번을 말했고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싸울 때 하는 말이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데 뭐가 그리 힘드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림 잔소리는 또 엄청 해댑니다. 그릇을 모아서 설거지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라는 둥. 아기용품은 왜 맨날 소독 안 하냐는 둥.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입만 사려서 말이죠. 자기가 보기 싫으면 설거지 한 번이라도 하면 되는데 손에 물을 안 묻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낳고 100일 때쯤 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남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들을 보면서 이럽니다. 애 병 걸리겠다. 이 면주 좀 봐. 당신 청소기 돌리긴 한 거야? 머리카락 좀 치워라.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뭐하냐? 이러네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퇴근하고 와서 한 번씩 청소기 돌리지 그래? 나도 한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어질러지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랬더니 나는 늦게 퇴근하는데 그 시간에 청소를 어떻게 하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너는 청소기 10분 돌릴 시간이 없냐? 이러네요. 청소기 돌리고 뒤돌아서면 또 그만큼 빠지고 하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구석구석은 아니더라도 안 치울 수 없어 눈에 크게 보이는 부분들은 청소기 밉니다. 근데 남편은 청소 얘기로 저를 타박하면서 일주일 내내 청소 한 번 안 한 게으른 엄마로 만드네요. 한 번은 집 청소하면서 남편이 맞벌이들이 왜 청소 도우미 쓰는지 알겠어. 우리도 나중에 맞벌이 하면 도우미 쓰자. 이러길래
말 나온 김에 한참 힘들 때 쓰고 싶다는 생각에 말했죠. 지금 쓸 수 있으면 쓰면 안 될까?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써도 내가 좀 덜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애 보고 살림하느라 너무 힘들고 집안일이 누구 하나만의 일은 아니잖아. 그게 싫으면 당신이 좀 도와주던가. 했더니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가사 도우미 쓰더라도 당신 나중에 복직해서 둘 다 일할 때 쓸 생각이었어. 지금 당신이 집에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사람을 쓸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어 당신은?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내가 육아휴직하고 집안일까지 다 할게. 그래서 그러라 그랬어요. 육아하고 집안일 하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죽을 것 같은데 남편은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잔소리나 하고 어쩌다 남편 퇴근 후에 청소라도 안 돼 있거나 바로 저녁밥 안 차려주면 제가 너무 게을러서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운한 건요. 출산 후 남편과는 아예 각방을 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랑 사이가 아주 나빠서라기보다는 아기가 새벽에 여러 번 깨고 우니까 본인이 잠을 잘 못 자니 피곤해서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지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아기는 방을 쓰고 자기는 혼자 거실에서 지내거나 접이식 침대를 놓고 잠은 따로 잡니다. 원래 서재로 쓰는 작은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좀 작아서 접이식 침대가 다 안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어쩔 수 없이 침대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지내는 건데 말은 본인이 코를 골아서 저랑 아기가 깰까봐 일부러 밖에서 자는 거라고 배려하는 척합니다. 하루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아기 보느라 저도 너무 몸이 피곤해서 남편에게 조금 봐달라고 하고 혼자 자겠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 남편이 출근 안 하는 주말이었고요. 근데 잠결에 아이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이 같이 있으니 아기 분유 먹여 재워줄 줄 알았는데 글쎄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칭얼대는 아기를 제 옆에 눕히고 방문을 꼭 닫고 나가는 겁니다. 저보고 먹이라는 거죠. 맨날 제가 밤에 육아하는 거 전담했는데 남편은 어쩌다 한번 애 봐주는 것도 못 참아 하더라고요. 나는 맨날 애랑 붙어서 자고 잠도 못 자는데 어쩌다 그거 한번 부탁하는데 그렇게 하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거의 매일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달라고 뭐라 하면 하는 말이 집에 와서 컴퓨터 하는 건 다 일하는 거라네요. 저는 하루 종일 아기 안고 달래고 팔이 빠질 것 같은데 남편은 퇴근 후 TV도 보고 가끔 영화도 받아보고 기사거리도 보고 취미는 다 챙겨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머리를 쉬어줘야 또 월요일부터 일을 할 수 있다나요? 저도 회사 출근하면서 돈 벌어봤었기 때문에 일하는 거 어떤 건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정말 애 보는 것보다 회사 나가는 게 훨씬 100배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시키지 않아도 젖병이라도 젖병솔로 깨끗하게 씻어서 소독기에 넣어놓고 소독 버튼 좀 눌러주든가 아기 빨래라도 척척 세탁기 돌려서 널던가 아니면 가재손수건 좀 삶아서 널던가 뭐 어질러져 있는 게 있으면 좀 자발적으로 치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니 일 내일 구분하듯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제가 참다 어머님한테 육아에 참여 없는 남편 욕 좀 하고 너무 힘들다고 살짝 하소연하면 우리 아들처럼 잘하는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 애 목욕할 때 이렇게 물 떠다 주는 남자 어디 있어? 애 기저귀도 저만큼 해주는 남자 없다? 밖에서 일하고 오면 좀 힘들겠냐? 지금 혼자 돈 벌지 않니? 집에 있는 네가 좀 이해해라. 라고 하시니 말이 안 통할 따름이죠. 그러면서 밥솥이 밥하고 세탁기가 빨래하고 청소기가 청소하는데 넌 매번 뭐가 그리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니? 정 힘들면 식기세척기랑 건조기를 사라. 요즘 그거 있으면 그렇게 편하다 그런다. 어머니가 사주실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남편하고 똑같이 얄미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진짜 화나는 거는 그 인간은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인식이에요. 애 재우고 잠깐 누워서 핸드폰 좀 봤더니 팔자 편하다면서 비꼰 적도 있고요. 저희 아기는 특히나 혼자 노는 걸 싫어해서 항상 집에서도 옆에 붙어 있어요. 정말 엄마 집착 쩌는 아이입니다. 아기 제가 밥 해줄 때도 설거지할 때도 그냥 모든 상황에 껌딱지 수준이라 애가 자야만 저도 씻고 쉴 수 있습니다. 잘 때도 아직까지 안아서 재워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기가 통잠도 안 자는 데다 잠도 많이 없어서 아침 6시면 일어납니다. 그럼 저는 아침에 남편 출근 준비하는데 밥 차려주고 아기 수유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오후가 됩니다. 그리고 아기랑 어찌 집안에만 있을 수 있나요? 유모차 태워 바람 쐬러 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럼 남편 퇴근 전 6시 반까지 애기 이유식 준비하고 어지는 장난감도 치우고 이거저거 정신없이 하다 보면 남편이 퇴근해서 옵니다. 남편이 잠깐 애기 봐주는 동안 밥 차리고 다 먹으면 제가 아기 목욕시키고 1시간 정도 아빠랑 놀면 제가 다시 재우러 들어갑니다. 재우고 나오면 10시예요. 제 일상이 늘 이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가 막 장보고 막 들어왔는데 아기가 그날따라 배고프다고 부채서 장본 거랑 집 정리는 제쳐두고 아기 이유식을 급히 준비해서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더라고요. 근데 오자마자 제가 아기한테 매달려 있는 걸 봤으면서도 저한테 한 소리 하더군요. 오래간만에 집에 일찍 왔는데 집이 왜 이리 어수선하고 치울 게 많아? 대체 당신은 뭘 했길래 저녁 시간 다 되도록 집이 이 모양인 거야? 하는 겁니다. 평소엔 제가 화요일 분리수거를 아기 유모차 끌고 나가서 하는데 그날은 아기가 밥을 달라고 보채서 현관부터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긴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긴 했지만 제가 한마디 더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그날은 남편 밥도 차려주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남편이 야근을 1시간을 했어요. 집에 오니 8시가 다 되었는데 제가 아기 이유식 먹이고 씻기고 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오자마자 배가 고팠는지 인상을 팍 쓰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지금 누가 이렇게 어질렀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건을 발로 밀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애 치닥거리하고 씻기느라 땀에 절어 씻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샤워 먼저 딱 하고 나오더니 자기 밥을 밥통에서 퍼서 혼자 먹더라고요. 저도 저녁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먹었냐 묻지도 않고 자기 밥만 딱이요. 저도 애 재우고 나오니 10시가 넘었고 싸우기도 귀찮아서 며칠째 냉전하다가 기회를 봐서 물었습니다. 당신 그날 집에 와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밥 먹은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체 넌 이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애만 케어하지 게을러 터져서 집은 맨날 어수선하고 말이야. 살은 또 뒤룩뒤룩 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화장실에 애가 응아한 똥기저귀는 치우지도 않고 놔두고 애가 물고 빨고 하는 쪽쪽이는 씻지도 않고 침대에 굴러다니게 하냐? 이러는데 정말 너무 서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애가 응가를 하루 4번이 넘게 하는데 애 씻기다가 깜빡하고 안 치운 거잖아. 그럼 그거 본 사람이 그냥 치우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일찍 집에 들어온 날 밥 안 차려줬다고 일어나 본데 다른 집에 물어봐. 다른 집은 애 키우면서 남편 퇴근 전에 밥이랑 반찬 다 차려놓고 기다리면서 사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당신은 쉬는 날에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당신은 먹은 그릇이나 한번 치워본 적 있어? 당신 혼자 돈 번다고 내가 배려해서 이해했는데 해도 너무한 건 당신이야. 그렇게 애 키우는 게 힘들면 당신도 이래 그럼. 야, 내 친구 와이프는 애 키우면서 무슨 공동구매인지 뭐인지 하면서 월에 1,000이 넘게 번다더라. 솔직히 애 보는 게 뭐 하루 종일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남은 시간에 집 청소랑 음식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도 애 잘 때는 다른 똑똑한 엄마들처럼 부업해서 돈 벌 꿈이라 해. 나한테 애 보는 거 힘들다고 닥달하지 말고. 저는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거지만 남편이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는 것에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당신이 애 한번 제대로 봐준 적이나 있어? 집안 꼴 어수선한 게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일찍 와서 애를 봐. 그럼 내가 그 시간에 청소할 테니. 나는 뭐 집에 일찍 안 오고 싶겠어? 다 당신하고 애기 때문에 내가 돈 버느라 그런 거 아니야. 돈 좀 번다고 요새 떠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 당신이 그럼 살림하고 애 봐. 내가 어려운 돈 벌어올 테니까. 돈 버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그래 좋다. 나도 다른 사람들 다 써보는 휴직 좀 써보고 좀 놀아보자. 다음번에는 내가 휴직해서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울 테니까 네가 일해.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잘할 자신 있으니까. 저희는 도돌이표처럼 싸우다가 결국 서로 감정만 크게 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해도 나보다 훨씬 잘할 거라는 큰 소리를 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죠. 마침 저도 1년간의 육아휴직이 끝나가고 있었고요. 남편은 제가 육아휴직 들어오면서 수입이 적어지자 농담인지 진담인지 애는 어머니한테 맡기고 용돈 들이면서 저는 복직하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집에서라도 돈 벌 수 있는 다른 뭔가를 하라고 말입니다. 특히 자기 친구 누구누구와 비교하면서 와이프를 잘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산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 말은 진담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뭐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해보라고까지 합니다. 제가 뭔 강철 슈퍼우먼으로 보이나 봐요. 살림에, 육아에, 남편 치닥거리에, 부업까지 하면서 돈까지 벌어야 하게요. 어쨌든 1년간의 육아휴직 내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버티고 버텼습니다. 육아휴직 내내 복직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13개월 차에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하니 퇴근 후 육아에 집안일에 더 바쁘고 아이랑 시간을 보내야 하니 야근은 최대한 안 하고 밀린 일은 아이 재우고 하느라 매일 새벽에 잠들며 피곤하지만 집에서 전업으로 있던 때보다 훨씬 살만하더라고요. 워킹맘은 적어도 회사에서 밥 먹는 시간도 주고 점심시간에 쪽잠도 잘 수 있고 수다 떨 친구도 있고 똥도 문 닫고 편안하게 쌀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돈도 주고요. 어쨌든 남편이 이번엔 육아휴직을 했는데 남편은 일을 잠깐 쉴 수 있다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배울 거고 어디를 가볼 거고 아주 알차게 휴직해서 하고 싶은 일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 보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어디 그거 할 수 있나 보자 하면서요. 휴직 전날 남편은 저한테 와, 나도 드디어 집에서 쉬어보네. 이게 몇 년 만에 쉬어보는 건지 모르겠다. 당분간 푹 쉬어야지. 그러길래 푹 쉬긴 뭘 쉬어. 내가 일하니까 당신이 집안일이랑 애 보는 거 전담하기로 한 거 약속 지켜. 제가 말했죠. 근데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더군요. 야, 네가 하던 거보다 훨씬 깔끔하게 잘하니까 걱정 마. 애 보고 살림해도 시간 남아돌아. 너야말로 내가 취미생활하는 거 뭐라고 하지나 마라.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집에 있는 게 노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남편 말대로 내가 복직하고 남편이 쉬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랑 빨래를 깨끗이 해줄 것. 두 번째는 나 출근할 때 간단한 요깃거리와 저녁밥 챙겨줄 것. 그리고 아기 케어는 주말 빼고 전적으로 아빠가 담당할 것. 이렇게요. 물론 제가 나 몰라라 하고 있진 않겠지만 그동안 내가 했던 역할은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 어렵냐며 알았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더군요. 복직한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이 저한테 주던 생활비만큼 주고 남편이 하던 거 그대로 했습니다. 웃긴 게 남편은 휴직하고 애 보는 게 정말 노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처음 휴직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늦잠을 쳐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웠습니다. 일어나 여보. 애기 유유식 준비하고 기저귀 갈아야 할 거 아니야. 나 출근 준비할 동안 나 먹고 갈 아침밥 차려. 야, 너는 왜 다른 사람을 깨우고 그래? 내가 언제부터 아침밥 챙겨 먹었다고 말이야. 애 기저귀는 내가 알아서 갈아줄 거니까 그냥 출근해. 애 이유식은 냉장고에 해놨어. 데워서 먹이면 될 거 아니야. 이러길래
지금 무슨 소리야? 애 이유식을 내가 왜 해? 잊었어? 당신이 전업하기로 한 거잖아. 당신이 만들어서 먹여. 그리고 나 맨날 아침마다 당신 요기하라고 아침 간단하게 해줬잖아. 누가 오첩반상으로 차리래? 간단하게 먹고 갈 수 있게 준비해줘. 저는 출근 첫날부터 늦잠 자려는 남편을 억지로 깨워서 기어코 아침밥을 얻어먹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야? 당신이랑 내가 같냐고. 이러길래 뭐가 달라? 당신 분명히 나보다 더 살림 잘하고 애도 잘 볼 거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 할 일이 그거야. 안 하고 잠 처자는 거. 그거 직무유기야. 알겠어? 첫날부터 남편은 볼멘 소리를 했지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싫어도 꾸역꾸역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출근하는데 오래간만에 차려입고 화장도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너무 더러운 겁니다. 설거지는 아침에 먹은 거부터 쌓여있고 애 옷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남편이 아이와 보낸 고난의 시간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집에 있으면서 청소 안 했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아기 이유식 먹이긴 한 거야? 어머, 아기 빨래를 막 이렇게 섞어 빨면 어떡해?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도 잔소리 실컷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를 한 거라면서 저한테 역정을 내더라고요. 참나, 자기는 들어와서 내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거 잔소리하면서 애 병 걸리겠다고 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애기랑 잠깐 놀아주는 거 말고는 집안일 손도 안 댔습니다. 바로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저녁밥 차려달라고 했죠. 남편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했던 것처럼 양말 뒤집어서 아무데나 벗어놓고 수건도 얼굴 한 번만 닦은 다음 세탁물로 내놓습니다. 근데 남편은 점점 더 울상이 되어가더라고요. 저더러 게으른 와이프,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 자격미달 와이프 취급해놓고서는 남편은 정작 제가 있던 일에 반도 제대로 하는 거 없더군요. 그러면서 징징대며 하는 말이 애 보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까지는 진짜 못하겠어. 우리 그냥 반찬 배달로 시켜 먹는 거 어때? 나 사 먹는 반찬 싫어하는 거 알잖아. 인터넷 레시피 보고 국 하나 끓이고 냉장고에 그냥 고기 하나 꺼내서 구워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 그래? 그랬더니 저보고 너 집에 있을 때는 힘들다고 나한테 집안일 좀 도우라고 난리를 치더니 일한답시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네? 그래서 저도 말해줬습니다. 당신 육아휴직 시킨 건 나가서 일하고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나도 밖에서 일하고 오면 힘들어. 이건 당신이 맨날 나한테 하던 말 아니야? 그랬더니 또 아무 말 못하네요. 제가 보다 못해서 출장 가사 도우미 불러서 반찬이랑 일주일에 2번 청소는 부탁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다고 징징댑니다. 근데 처음 한 서너 달 하는 척 하더니 슬슬 꾀가 나는지 나중에는 저 몰래 시어머니를 집에 오라고 해서 청소랑 반찬을 시키더라고요. 알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근데 살림도 하던 사람이 잘한다고 남편이 하는 게 제 성에 차지는 않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다 어설프기 짝이 없더군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저한테 미루기까지 하고요. 제가 몇 달을 두고 보다가 나를 잡아 대판 싸웠습니다. 당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퇴근하고 오면 설거지는 이만큼 쌓여있고 빨래는 왜 자꾸 밀려서 애 이 필요도 없게 만드는 거야? 당신은 전업 남편이 아니고 백수상전이야. 그렇게 게으른데 귀찮아서 숨은 어찌 쉬고 사니? 뭐 어찌됐든 대충 정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할 만큼 하고 있어. 내 시간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 여보, 그래서 말인데 우리 딸도 이제 14개월이잖아. 그냥 어린이집 잠깐이라도 보내면 안 될까? 대체 뭐가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하던 거에 반도 안 하면서 두 돌도 안 된 애를 어린이집 보내자고? 그럴 거면 내가 일하면서 맡기고 다니지 당신더러 뭐하러 육아휴직하라고 하겠어? 저는 남편이 자기 쉬겠다고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자고 하는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나니 남편도 서서히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단 제가 살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아기 키울 때는 애가 클 때까지 내 삶은 고단하겠구나 했는데 부부 중에 한 명이 집에서 가정을 돌본다는 건 그래도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아침 차려놓고 저는 제 몸 건사하고 출근하면 되니까요. 아무것도 챙길 필요 없이 홀가분하게 출근해서 일하고 직원들끼리 카페 가거나 술 한잔 걸칠 때도 다 참여했습니다. 회사 끝나고도 친구도 만나고 회식도 가고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딱 이런 기분이었겠죠?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주말은 아기 좀 봐주면 안 되겠어? 난 일주일 내내 살림하고 아기 보는데 주말 이틀 중에 하루는 번갈아서 쉬면 안 되냐? 하는데 딱 처음 드는 생각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일주일 내내 나는 밖에서 돈 버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하냐고 면박을 줬었죠. 그때 생각이 나서 저도 그랬습니다. 일주일 내내 돈 버는 마누라가 주말에 좀 쉬겠다는데 주말도 못 쉬게 하냐? 집안일 하루 종일 하고 애 하루 종일 보냐? 근데 저도 참 말해놓고 보니 남편과 다를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냥 소심하게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오랜만에 저녁에 친구들 좀 만나고 오면 안 돼? 하는데 제 입에서는 그럼 내 밥은? 이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참 돈 그깟 거 혼자 번다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지고 겨우 이런 마음으로 여태 한국 남자들이 아내들 쥐어짜고 살았구나 싶어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은근슬쩍 이러더라고요. 반년만 더 있으면 1년이니까 그때는 나도 일할게. 애 어린이집 보내고 맞벌이로 살자. 그래서 제가 말했죠.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한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편하게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해. 그때까지 내가 돈 벌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죽을 소리 내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애 보는 거 너무 힘들어. 웬만하면 내가 당신한테 큰 소리 친 게 있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닌 거 이젠 진짜 알겠다. 내가 예전에 당신 무시하고 그랬던 거 진짜 미안해. 사과할게. 집에서 남자가 너무 오래 쉬는 것도 안 좋잖아.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우리 맞벌이 하자. 아니, 당신이 일하면서 애 키우기 힘들면 다음번에 당신이 휴직해. 내가 이번에는 확실히 당신이 분담해달라는 거 해줄 테니까. 어? 나 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 잠을 깊게 잔 날이 없어. 진짜 피곤해 죽겠다. 입장이 바뀌어 보니 그제야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알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 낳고 사근 몸으로 1년 내내 몸 망가져가면서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집안일과 육아를 했었는데 당신은 나보다 튼튼한 몸으로 그거 하나 못하고 징징거리냐? 하니 아무 말 못하네요.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우울했는지 알겠어? 하니 남편이 정말 미안해. 너 내가 많이 미웠겠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지 뭐야. 집이 항상 깨끗한 거랑 냉장고에 먹을 게 항상 있는 거, 이불이 보송하고 좋은 냄새 나는 게 다 당신 수고로 되는 일이라는 거 나 이제 알았어. 정말 내가 사과할게. 미안하다. 정말 우리 딸 키우느라 애 많이 썼겠어 당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동안 미운 말만 골라 하면서 살림이랑 육아가 별일 아니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개가 천선이 저게 아니면 뭐겠어요? 남편은 이대로 가면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불만만 쌓이고 서로 힘들어져. 지금은 내가 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중에 복직하게 되면 최대한 우리가 지치지 않은 방법을 찾아보자. 나도 당신 힘들지 않게 최대한 많이 도와줄게. 이러더군요. 그 후 남편은 잘하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집안일과 아이를 돌봐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제가 할 일은 알아서 하고요. 집안일을 아무리 안 한다 해도 여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아예 손 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뭔가 마음을 바꿔먹은 탓인가요? 사실 그 전까지는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 함부로 막말을 하기도 했고 마음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주니 저 역시 마음이 편하고 남편에겐 날카로운 말보다는 부드럽게 말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8년쯤 하고 출산해서 육아휴직 한 거였는데요. 아기가 정말 예쁘고 소중하지만 사실 저한테 그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보다 육아와 가사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물론 육아나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덜 힘든다는 분들도 있어요. 성향상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것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분들이요. 하지만 저는 신체적으로 힘들었다기보다는 집에 갇혀 있고 내 삶이 없고 자유가 없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시댁 친정도 멀어서 도와주실 분이 없었고 하루 종일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 외롭고 답답하고 게다가 남편이 자상하게 도와주는 스타일이 아니니 불만이 쌓였었고요. 남편 역시 일 때문에 힘들긴 했죠. 둘 다 정신이 없으니 정서적으로 교감할 시간도 없었어요. 결국 그 기간 동안 지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니 제가 우울증과 무기력증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은 행복합니다. 힘들어도 행복하고 피곤해도 행복해요. 역시 정신적인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랑 신랑은 아이는 하나지만 둘 다 성향이 비슷하여 육아 전담보다 직장 출퇴근이 100배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고심 끝에 둘 다 맞벌이를 하고 당분간 돈을 못 모으더라도 가사 도우미와 베이비시터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은 그 돈 쓰는 거 아까우니 저보고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겪어보니 아이 보는 거, 살림하는 게 장난이 아니게 힘든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본 거죠. 역지사지라고 하죠. 역지사지가 어려운 이유는 나와 남이 같을 수 없기에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직접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더욱 확실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저희 남편은 직접 제가 겪은 상황을 겪어보고 나서야 저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를 구했던 거죠. 누구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제일 힘들다고 하지만요. 누구든 안 힘든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싶네요. 부부 사이야말로 역지사지의 미덕을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이의 주 보호자로서 육아와 가사의 대부분을 맡고 계시는 엄마 또는 아빠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대단하시고 응원합니다. 육아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인내와 희생의 연속이니까요. 배우자분들도 아이를 돌보는 주 양육자의 힘듦을 꼭 잘 알아주시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고 젖먹이 시절부터 온전히 키워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마의 젊음과 자유와 시간을 모두 갈아 넣어 애를 키웁니다. 특히 누구의 도움도 없이 육아를 전적으로 하신다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많이 고맙다, 고생한다고 말해주시며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많이 대화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정 남편이 육아와 살림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역할을 바꿔 남편에게 애 보는 것, 살림하는 것을 다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어보니 전업이 더 힘들다, 워킹맘이 더 힘들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육아가 포함되면 다 모두가 힘듭니다. 그냥 개인의 성향 차이에 따라서 어떤 한쪽의 상황이 더 낫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개인에 따라 힘들다는 것을 체력적으로 지치는 걸로 보느냐 아님 정신적으로 힘든 걸로 보느냐에 따라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힘듦을 인정하고 위로해주고 각자의 역할로 서로가 바라는 게 있다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산다면 저희처럼 싸울 일 많이 없지 않을까요? 전업맘들, 워킹맘들, 육아하시는 모든 맘들 힘내시고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 으쌰으쌰해서 애들 밝고 건강하게 잘 키워봐요.